9-17을 보겠습니다. 9-17을 보면 m이 양의 정수입니다. m이 양의 정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식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에서 m이 뭐래요? 양의 정수라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 상황에서 얘가 뭐를 갖는다고요?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저 새끼 자체가 저 2차 방식 자체가 정수근인지 아닌지를 먼저 찾도록 합시다.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일단 그는 뭐라고요? 갖는데죠. 그것도 실수근을 갖는지 아닌지를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수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는 거겠죠. 이 문제의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뭐예요 결국에? 오히려 정수근을 갖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여기 앞에서 아마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느 거냐면 그 121, 122 기억하십니까? 121페이지, 122페이지요. 그게 뭐예요? 쌤이 적어놨어요. 지난번에 두 문제 딱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뭐 했어요? 네. 자, 이거죠. 그게 뭐였냐 보세요. 일단 저 새끼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판단해야죠.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따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아닙니까? 이거죠. 판별식의 판별식? 이 말 이해합니까? 보시죠. 실전 전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내 뭐 나오는지 봐요. 여기 9, 1, 11 플러스 6 루트 2 맞아요? 마이너스 4m 루트 2 플러스 16 맞습니까? 이게 얼마죠 그래서? 27 얘가 6 마이너스 4m 루트 2 이거 맞아요? 네. 이게 m이 지금 현재 뭐라고요? 양의 정수인 상황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인 상황이어야죠.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m이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한 겁니까? 이만큼의 값이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수가 나온다고 해도 얘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겠죠. 그래야 실근을 갖는 상황이겠죠. 그게 양의 실근이든 음의 실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판별식을 써서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121, 121을 곰곰이 공부를 해보면 거꾸로 문제를 낸 거죠. 오히려. 오케이? 정수근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거꾸로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 상황이라고요. 그럼 만들어지는 상황을 잘 보면 여기서 이 루트 2 넘겨서 얘를 통째로 넘길게요. 루트 2를 가지고 있는 놈을 정리하면 4n-6의 루트 2가 누구보다 작다고요?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대략 얼마입니까? 1.414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n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새끼가 대략 얼마요? 1.414 정도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걸 나눠서 무언가를 해도 돼요. 근데 쌤은 그게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한 것뿐이에요. 여기 루트 2 나눠놓고 이거 유리화해서 대략 뭐 2분의 얼마요? 27 루트 2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얘가 대략 13.5 루트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요 4n-6이요 가능한 값을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양의 정수인 상황에서 저 m이 가능한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됩니까? m은 5 안 되죠. 얘가 대략 1.4 5, 4, 20에 따지니까 맞네. 뭐 말인지 이해해요? 네. 얼마가 되지 않는다고요? 5 집어넣으면 14. 얼마죠? 네. 아 얘가 14 얘가 14 안 돼요. 5 돼요. 네? 5 되죠. 왜? 얘가 14잖아요. 자, 얘보다 13.5에 루트 2가 붙어있으니까 루트 2를 1.414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네.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m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5까지 가능하죠. 그럼 m에다가 1, 2, 3, 4라고 가정을 해보죠. m에다 1 집어넣고 m에다 2 집어넣고 m에다 3 집어넣고 m에다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m이 가능한 건 5 이하의 점수일 거 아니에요.
이 말 맞나? 이거 구체적인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이게 14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1.414에서 13.5에 플러스 0.4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2 5.4 정도 나오죠. 맞아? 계산해 보면 18.9 그러니까 5 안 되네요. 미안해요. 그죠? 5 안 돼요. n이 가능한 값은 어디부터 가능한 거예요? 얼마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맞나요? 그 다음 뭐예요? 저걸 집어넣어서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저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겠죠.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m이 4일 때.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저런 상황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단을 하도록 하겠죠. 어떤 걸 판단할 거냐면 m이 1, 2, 3, 4라고 했어요. 말 이해하시죠? 그쵸? 그럼 우리가 121, 122 할 때 쌤이 무조건 뭐 해보라고 했어요? 판별식 써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해보라고 했어요? 두 개가 정수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했죠.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쌤이 지난번 이거 문제 풀 때 그 121, 122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자 이 말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될 것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m이 1일 때 일단 상황을 더하면 이건 나중에 봅시다. 쟤는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루트 2라는 값 하나, 얘는요 m 루트 2 마이너스 4라는 거 하나 이렇게 나타난다 이 얘기겠죠. 말 알아듣나요? 그럼 m에다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m이 1이면 두 개 곱하면 뭐 돼요?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 이거 연립식을 넣어야죠. B 대신에 베타 대신 누구 넣어서? 베타 대신에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는데 알파를 세면 그냥 정수 아니 알파를 하나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 베타 대신에 뭐 넣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뭐를 해줘봐요? 됐나요? m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m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2차식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명제를 배웠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를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뭐라고 하죠? 정수가 아닌 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저 루트인 관계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유리수 무리수인 경우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걸 전체에서 m 1, 2, 3, 4에서 빼주는 겁니다. 얘는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해요? 쌤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딱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1, 122 공부해보면 걔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수근을 갖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얘라 이거죠. 됐어요? 오케이. 조금 더 가봅시다.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일단 M1, 2, 3, 4를 찾으면 거기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향성도 잠깐 보죠. 그래 공식 써볼까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맞죠?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가요? 아니 3 플러스 루트 2죠?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가 그 판별식 형태를 써본 게 뭐예요? 27 플러스 6 마이너스 4m 루트 2죠? 이해하십니까? 여기다 아까 전에 m에 1, 2, 3, 4가 있었죠? 그걸 넣어서 거꾸로 되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지만 이중분호를 생각하긴 해야 되겠네요. m이 1인 경우를 생각해보죠. 우리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2는 이미 손을 댔으니까 좀 이따가 터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다가 뭐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요. 1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얼마 나오죠? 27 플러스 2 루트 2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곱해서 루트 2 또 누구? 더해서 27 나오는 게 있나요? 더해서 뭐 나오고? 27 곱해서 누구요? 루트 2 나오는 이런 값을 계산해주는데 계산이 좀 더럽네.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더러워요. 그렇죠? 이중분호를 풀기엔 너무 더럽네요. 그럼 아까 전에 M1, 2, 3, 4를 이용해서 거꾸로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적어도의 개념 때문에 얘가 뭘로 명제를 아느냐 모르냐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정수분을 갖는다.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오케이. 거기서 이 문제를 완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번 또 해보죠. 이거는 질문 잘한 케이스이긴 하니까요. 보죠. 상등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유리수 상등 뭔지 아세요? 유리수 상등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리수 상등이 뭐죠? 루트가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볼게요. 이런 거 A, B가 뭐라는 조절 권하에? 유리수라는 조절 권하에 A는 2, B는 4 맞습니다. 이해하죠? 됐어요? 네. 저 새끼를요. 그는 어떤 걸 갖는다며요? 이미 뭐를 갖는다고 돼 있어요? 정수.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라고 써놔버렸죠. 그냥. 그쵸? 네.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라고 이미 써버렸죠. 네. 이게 지금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 상황이다. n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정수근을 갖는 상황이라고 쳐버리자고요. 조건 상황에서. 그 정수근을 집어넣죠. 정수를 뭐라고? 정수근을 P라고 아예 정해버립시다. 이 말 이해해요? 네. 됐습니까? P는 뭐를 해도 뭐예요? 정수죠. 맞아? 네. 그럼 남는 건 이제 이거네요. 맞나? 네. 누가 사라져요? M은 뭐밖에 안 돼요? 1. M은 1밖에 안 돼요. 그 M이 1일 때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풀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문제 풀이를 위한 답은 이거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까 전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쉽게 주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오케이? 이런 쉬운 문제를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를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121, 122 잘 보면 아 판별식을 써야겠다. 또 뭐를 써야겠다? 그 근각 계산의 관계등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다 떠올라야 돼요. 말 안 하셔요? 다음 9-21번은요 흔히 말하는 그 잘 나가는 고등학교들 있죠. 자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티켓 4장인 학교 뭔지 알아요? 지역균 등으로 서울대 티켓을 줄 때는요 그 학교 랭킹을 봅니다. 알아요? 전년도까지 서울대가 몇 명 왔는지. 그래서 백석고만 4장이에요. 일산은 말했나요? 타 학교들은 지역군 등 때문에 이과 하나 문과 하나 티켓 2장밖에 안 줘요. 백석고는요 4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97년도 98년도 때 대박을 쳤죠. 네.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쳐서 43명을 보내버렸어요. 한 학년에. 와. 그러니까 그것도 현역 고3으로만 재수생 없이 전국 2등 했을 때요. 백석고가 과학고 영재고 다 제끼고 와. 딱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이후로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백석고만 티켓 4장 줘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다 2장밖에 안 줘요.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 변동할 때.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나가는 고등학교들이요. 티켓 4장짜리들. 거기서 나왔었어요. 9-21. 툭하면 나오죠. 왜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안 하면 유형으로 막 쌤 존내 풀고 막 블랙라벨 존내 풀어도 얘는 못 맞춰요. 오케이? 아, 쌤이 아까 준 프린트는요. 내가 말했죠. 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보면 아, 내가 그랬죠. 그거 고민하지 마요. 아까 전에 문제 준 거 프린트 줄 거거든, 힐이나. 뭔지 알지? 내 중학교 때 했던 초급, 중급, 고급 그거. 좋아한다. 벌써 그 고통의 휩싸인 저 친구. 그거는 봐요. 풀다가 모르면 뒤에 해설 봐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풀다가 보면 느는 거예요. 알죠? 참고로 그 내가 말한 힐이나 그 의대 간 언니가 되게 좋아했던 지금 풀던 프린트예요. 걔는 항상 2번씩 복사를 2번씩 했어요. 2번씩 풀었어요. 항상. 더 있어요. 어? 더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 또 복사해서. 아 이거 말고 더 어려운 것도 있냐고요? 아니, 다른? 네, 또 나올래 이거 그리고 똑같은 걸 또 복사해서 풀었어요. 200장이라고. 지금 저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0장이에요? 아니 200장이 아닌데 200페이지가 되더라고. 지금 존나 열심히 뽑고 있잖아 복사기가. 9-2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개털린다. 이유는 그 조건들을 줄줄줄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건들을 줄줄줄줄 볼 때 애들이 일단 첫 번째 당황하는 거 본 적이 없죠 솔직히. 지금 9-21번 잠깐 봐보세요. 이거 문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존나 어려워 보여요? 봤는데 이거 본 적 있어요? 다른 프린트에서 불안하고 있던데. 블루나벨 있어요? 이거 존나 개 쉬운 거 봐요. 내 블루나벨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쟤는 너무 독단적이에요. 왜요? 어? 쉬운 건 죽어도 너무 독단적이고, 그리고 저거 출제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만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없어. 주변 것들을 거의 안 봐. 좋은 거죠. 미쳤죠? 다 봐요? 많이 인실이 나 왜? 독단적이라고. 얘 잘 봐요. 왜? 뭐 잘못 쓰네? 여기에 뭘 하는 거냐? 보세요. 소수 A, B.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정수근 2개. 오케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수 A, B라는 말과 정수근 2개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게 문제를 하죠. 가봐. 내가 121, 122 설명했던 걸 기억해봐요. 내가 일단 둘 다 뭐 했어요? 121페이지, 122페이지 두 문제 설명해주면서 일단 무조건 판별식 썼어요. 두 정수근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돼요. 두 개를요. 그게 같던 다르던 두 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쓰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판별식이요. B 프라임의 제곱 6자리죠. 맞나? 이거죠. 돼요? 이게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소수는요 자연수에서만 생각합니다. 이해해요? 호호. 우리는 겁나 중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었어 사실. 그때마다 너무 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오히려 두 소수 A, B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A, B는 자연수면 소수예요. 2, 3, 5, 7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친구와 모르고 있는 친구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리고 니네가 뒤에서 연립방정식에서 쌤한테 한번 배웠었죠. 부정방정식 풀 때. 내가 그랬죠. 부정방정식 자체는 단독으로 시험에 내기에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 중간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개털리죠. 이거 부정방정식 내용 아닙니까? 계속 가죠. 봐요. 뭐 묶어요? 3의 1을 묶어봐요. 맞나? 이 새끼 무조건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12A-B가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여야만 한다고요. A가 2면요. B는요. 24보다 작은 소수여야 돼요. B가 3이면요. A가 3이면요. B는 36보다 작은 소수여야 해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식들이 좀 있어요. 얘를 안 써. 야 정수근인데 니네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2차 함수를 공부하는데 판별식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근들, 함수 이런 것들을 비교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죠. 여기까지는 단순히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뒤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자꾸 딴 반 애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죠.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냐고. 그럼 난 무시해버려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같아 이 새끼야. 그거 풀어. 어떻게 해요? 학교 시험에서 또 당연히 그렇게 낼 건데요. 이번에 무조건. 됐나요? 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 왔어요. 맞죠? 그럼 A, B의 관계식 하나 찾았고요. 또 하나 정수근이라면 둘 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판단 가능해요.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판단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보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 분이 일단 뭐라고요? 정수근이라면 그냥 그 사이 관계 가죠. 4A 맞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 가능하죠? 알아들어요? 결론은요? 둘 다 양근이에요. A, B가 소수라고 했잖아요. 가능해? 그리고 A, B 둘 중 하나는 100% 3이란다. 이유는 야 두 정수를 곱했는데 분수꼴이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 3이 지워져야 돼요.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쌤 그러면 6일 수도 있잖아요. 6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3이다. 됐죠? 알아들어요? A가 됐던 B가 됐던 둘 중에 하나는 3이다 가정을 합시다. B가 3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요. 됐죠? 둘 다 뭐일 때? 양의 정수근이에요. 그래서 B가 3일 때의 경우는요. 3을 지우면 두 근을 곱해도 A죠. 그쵸? 두 근을 더해도 뭐예요? 4A예요. 그러면 연립해서 풀죠. A, 알파, 베타는 반드시 뭐다? 정수근이다 라는 이야기로요. 맞습니까? 자, B가 3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요? 4A.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A죠. 되나요? 두 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베타는 4A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주면 알파 4A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A죠. 돼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단 A가 가능한 건 뭐밖에 안 돼요? 소수밖에 안 돼요.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지금 판별식 상황에서도 해결이 됐어요. 근을 갖는다는 조건 내에서 사라지는 거겠죠. 말 이해하죠? 오케이? 그리고 판별식도 해결이 됐고 이 상황에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고 조금 더 가자면 잘 생각해봐. 알파 베타가 두 양의 정수분이죠. 맞아?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 2a분의 루트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죠.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얘죠. 그게 반드시 뭐여야 되죠? 그렇죠. 제곱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곱식이어야 된다고요. B가 3일 때 집어넣어서 제곱식 만들어지는 상황을 찾아야겠죠. A가 5일 때 제곱식이 될 것인지를 찾아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거꾸로 A가 3일 때 뭐를 해요? 제곱식의 상황을 찾는 거죠. 이해해요? 어때? 내가 블랙라벨 해설에 제일 말에 블랙라벨 해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독단적이야. 한번 봐봐. 이 막 저자 특강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세미나 같은 거에서 선생님들끼리 저자가 와서 이거 블랙라벨 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 너무 독단적이야. 남 얘기를 안 들어. 오케이? 이 말이 아나요? 실제로 여기서 뭐 여기 대치 S 알아? 마두역에 있는 거 우리 대치 S 가끔 이 저자를 불러. 그리고 막 세미나를 해. 선생님들 강사들 불러서 그러면 막 남 얘기를 안 들어. 지만의 그런 걸로 풀어. 근데 이제 고2, 고3이 되면 뭐 그런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1학년한테는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1학년은 다양하게 보는 게 최고예요. 2, 3학년이랑 달라요. 오케이? 자, 이 말 이해하겠니?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B가 3일 때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분명히 끝나는 거고 A가 3일 때는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A가 3이면 더 쉽게 나오겠죠 여기는. 맞나요? 오케이? 가지고 있는 주소사서 쓸 수 있는 조건을 다 써야 돼요. 이거 다 나오겠죠? 말 이해하십니까? 다음 9-24 볼게요. 자, 저거 두 근 중 하나가 양의 정수가 되기 위한 적어도 양의 정수죠. 이거는 개땡큐입니다. 두 근 중 하나가 적어도 양수근이죠. 그럼 판별식 D를 쓰잖아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두 실수 갖는 거죠 일단.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만 더 짚어서 얘기하죠. 2차 반응식일 때 하나가 허근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허근이어야 돼요. 판별식 T. 그렇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판별식. 맞죠?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그럼 하나가 허근이 나오면 하나가 반드시 허근이고 하나가 실근이 나오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실근이어야 돼요. 같이 쌍으로 가요. 무조건. 오케이? 그럼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맞냐? 네. 거기서 빼는 거예요. 두 음근을 갖는 조건. 그럼 적어도 하나는 뭐가 될 거예요? 양근이 될 거죠. 여사건의 개념이죠. 맞아? 집합이에요 이게.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써놓고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다 써놓으세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걸 다 써놓으셔야 돼요. 고정관념 생기면 역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안 배우니만 못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서 고정관념이 생기면 안 돼요. 적어도가 보이면 무조건 뭘 떠올려요? 여집합의 개념을 떠오릅니다. 됐습니까? 네. 적어도가 있으면 그런데요. 여기서 고정관념이 쌤 적어도가 없는데요. 여집합을 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전체 경우가 4가지야. 맞아? 만약에 예를 들어 전체 경우가 4가지예요. 근데 나머지 3가지 경우를 구하여라 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가지를 구해놓고 그걸 전체에서 빼면 되죠. 네. 의미상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새끼가 여사건의 개념이 적어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꼭 적어도란 단어가 있어야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문맥상 의미가 적어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여사건으로 여집합으로 써야 돼요. 여사건이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야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럼 끝나요. 알겠죠? 여기서 파멸시티가 0보다 커나 같다 해서 뭘 빼버려요? 둘 다 음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빼버리면 답이 나와요. 이해하겠죠? 실제로 보통 지금 얘도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근이다, 양근이다 라고 하지만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파멸시티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경우를 써보면 두근 음수 맞아? 두근 양수 뭐? 한근, 양근, 한근, 음근 맞나요? 이렇게 오케이? 이것만 뺀 거잖아요 전체에서 맞아? 이렇게 얘를 꼭 적어놓으면 안 준다고요. 문맥상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주니까 그때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고정관념만 안 생기면 됩니다. 쌤 적어도가 없어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고정관념만 조심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정답 끝!